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저희 주제로 그 특례 입학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취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편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먼저 우리 임봉환 선생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례 입학의 역사적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해서 이제 수능이나 또는 수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학에 가게 되는데, 해외에 나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국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동일한 제도로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에 대한 학업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이 학생들한테도 어떤 그런 것, 이제 학업 역량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로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의 역량을 잘 평가를 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좋은 대학에, 또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저희 나라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특정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학교 같은 경우 이런 제도가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본 국내에 있는 학생이나 해외에 있는 학생이나 똑같은 제도로 시험을 보는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일본 학교의 경우도 특례 제도가 있었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 폐해가 좀 많아서 이렇게 없애버렸고요. 실제로 이제 일본 학생들이 이제 일본으로 대학을 가려면 그 주변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같으면 중국, 또는 동남아 같으면 필리핀 이런 곳에서 우리로 치는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는 센터를 열어서 학생들이 거기 와서 시험을 보고 일본 대학으로 진학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일본이 그런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가 3년 특례 제도를 없애버리면서 아마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히려 12년 특례가 좀 더 인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3년 특례 역시도 시대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그런 수요들을 계속 충족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본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거기 좀 살아서 일본 사람들 성향을 좀 아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대기업들도 다 단신분이에요. 비용 문제도 비용 문제지만 이분들 개인적인 성향상 그러니까 타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이렇게 도전 정신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그래도 일본은 가정에 대한 중시도가 적다는 건 아닌데, 또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좀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강한데,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금방 말씀을 주셨고, 요 부분, 특례 입학, 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특례 입학에 대해서 우리 학부형님들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윤미애 학부모님 한 말씀. 특례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본인의 생각? 금방. 특례 입학은 정말로 부모들이 조금 고생이라기보다 이제 해외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제 자녀들의 교육이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어도 공부할 수 있고, 각 나라마다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할 수 있고, 또 영어도 공부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지만, 또 다르면은 한국에 너무 모르는 어떤 오래 나와 있어서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부모들은 한편으로 조금 걱정도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또 교육도 따로 또 고민을 하고 한국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기서 또 공부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를 보냈지만 한국 공부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또 한국 국제학교도 보내고, 아이들이 또 이제 오래 있으면 또 중국어를 모르면 또 한국 가서 거기서 뭐 했냐 이런 또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중국 학교도 보냈다가 아이들은 되게 힘들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성장을 했을 때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여러 나라의 그런 어떤 장점, 단점, 예, 그런 글로벌적인 그런 게
은연중에 이렇게 들어와서 도움이 많이 지금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잘할 때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고 또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도 자꾸 왔다리 갔다 흔들리고 이래서 이제 좀 힘든 면도 많은데 어쨌든 이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 저희 아이도 5학년 때 여기를 왔어요. 그래서 같이 대학을 간 친구들 이제 부모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아 정말 특례는 진짜 축복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영선 학부모님 한 말씀. 특례에 관련된 뭐 일단 특례 입학은 해외에 나와 있는 학생들한테 그 축복은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많이 봐왔잖아요. 한국 교육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그 중압감을 주고 조금 자유도 없이 그런 공부를 하다가 여기서 좀 더 인터든 한국국제학교든 좀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세계 글로벌의 무대에 같이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우리 이제 훌륭한 인재들 양성할 수가 있는데 한국 커리큘럼으로 입시를 하면은 우리가 감히 경쟁할 수 없는 데의 특례 입학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외에서 부모님 따라 오는 학생들도 있고 자이든 타이든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훌륭한 교육을 받은 그 학생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일단은 한국 교육을 받고 또 한국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서포트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한국 공부도 해야 되고 여기 있는 학업도 따라가야 되고 쉬운 일은 아닌데 그 TG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고 좀 더 이제 많이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또 기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특례 관련해서 당사자였던 여자 우리 정혁이 한 말씀. 네, 제가 처음 3년 특례 전형이랑 12년 특례 전형을 들었을 때는 되게 특혜 전형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되게 쉽게 대학을 가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느끼게 된 점이 점점 특례로 들어가는 게 인원수도 줄어들고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특례 전형이 꼭 특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상위권 대학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국제 무대를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2 외국어나 아니면 다른 IB 이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정혁이 학생은 일단 특례를 마치신 입장이시고 특례를 준비하시는 우리 조현정 학생. 자, 특례에 대해서 뭐 어떤 느낌이세요? 먼저 특례라는 얘기를 들으면 다들 신의 딸, 신의 아들 이러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 선배들이 대학 잘 가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대학 잘 갈 수 있겠지? 한국에 있는 애들보다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다들 스카이 다 꾸이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특례만의 고충이 있고 한국 친구들과는 다른 교육을 배우면서 그거만의 저 나름대로의 그런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많았고 이런 부분을 느끼면서 오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특례가 아니기도 할 수 있겠구나. 그게 특례를 떠나서 자기가 그 주어진 그 혜택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현정 학생 말씀은 특례가 신의 딸, 신의 아들만은 아니다. 그 환경 속에서 잘 적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